기본서 한번 보실게요. 투자설명서 제도에서 1개요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증권신고서는 두 번째 줄 심사청구 서류라고 할 수 있다라고. 예, 그렇죠. 그래서 금융위에 내는 것은 증권신고서, 고객한테 가는 것은 뭐다? 투자설명서다. 알고 보면 같은 것이다. 자, 다음 페이지 보시면 3.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 의무라는 게 나오죠.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.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라고 있습니다. 즉 투자설명서는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된다. 사실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. 왜?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네. 첫 번째, 전문 투자자. 전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? 설명 의무가 없죠. 설명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. 니은번에 보시면 본인이 받지 않겠대. 본인이 굳이 받지 않겠다는데, 예, 안 줄 수도 있겠구나. 대신 확인은 받아야겠지. 자, 디귿번에 보시면 펀드를 구매를 했는데 추가로 또 구매하겠대. 거기다 또 줄 필요는 없죠. 같은 거를. 그렇죠? 한번 구매한 투자 상품을 또 구매할 때는 굳이 같은 걸 줄 필요는 없겠구나.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? 면제가 가능하겠구나. 자,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효력 발생에 관한 거죠. 저기 뭐 전후. 네.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후에 투자설명서를 쓰는 게 원칙이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전에 쓰고자 한다면 예비 투자설명서로 가능할 거고요. 자,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간이 투자설명서는 전후, 효력 발생 전후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 간이 투자설명서로 투자 권유도 받고 투자 의사결정도 하게 되죠.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아니지만 간이 투자설명서, 그러니까 리플렛만 보고 아니 저는 정식 투자설명서 주세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달라고 오신 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. 자,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간이 투자설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. 집합투자증권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공모용 펀드를 말하는 거고요. 그 밑에 줄이 있네요.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겠죠. 네. 자,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에는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시라는 게 뭐죠? 공적으로 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금융당국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. 이 투자상품이라는 것이 원금이 손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? 정보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나는 투자를 할래, 나는 투자하지 않을래,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공적으로 좀 널리 알려서 정보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거를 금융당국이 체크하는 것들은 이제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보고제도고요. 민간기구인 거래소에서 하는 게 수시공시제도,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. 자, 정기보고서는 90일 내에 하는 거고요. 분기, 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. 아무래도 정기보고서는 이제 1년 결산을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고요. 자, 주요사항 보고제도라는 건 금융위원회에 하는 건데 공적 규제에 관한 거고요. 어떤 내용이냐? 주요사항인 거죠. 주요사항이 어떤 거냐 보니까 부도, 영업정지,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, 자본의 증감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하는 거는 수시공시. 수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죠?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자율공시, 조율공시, 공정공시 종류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이게 거래소에서 하니까 뭐 이게 굉장히 자율적인 거냐? 알고 보면 거래소의 공시 규정도 굉장히 엄격합니다. 그래서 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민간기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주요사항 보고서의 공시를 보시면요. 자, 중요한 자산 양수도 제외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종종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위 규정에 관한 건데요. 자, 중요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? 자산, 매출에 관한 건데 10%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? 중요한 거니까. 자, 그런데 10%를 넘겨서 양수도가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길 때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, 자,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거죠. 늘상 1년에 한 번씩 일상적으로 자산 양수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. 예를 들어서 뭐 금을 가지고 골드 와이어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레이저라고 예를 들을 거예요. 레이저 시설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생명이 짧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레이저 장비를 당연히 바꿔야 돼. 그럼 대규모로 장비가 바뀌니까 자산이 크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때요? 이런 것들이
일상적이에요.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. 이럴 때는 굳이 주요사항 보고서에 넣을 필요 없겠구나라는 건데,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1년 미만인 주기적 교체예요. 그렇죠? 3년 만에 교체. 이건 굉장히 3년마다 하니까 굉장히 크잖아요. 근데 1년 미만마다 늘상 바뀌는 거예요.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. 자, 그리고 법에 따른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. 그렇죠. 자사주 취득할 때는 이게 주요사항 보고서 제도에 들어가야 되는데, 그 보고서에 따라 취득 및 처분을 실제 실행할 때, 그렇죠, 이미 보고가 들어간 거죠. 자, 이런 것들은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에서 어떻게 된다? 제외된다는 거예요.